네, 2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 이제 시장성 분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성 분석은 간략히 설명하면은 판매하고자 하는 아이템을 어느 정도 팔 수 있겠는가 조사 분석하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사업의 성패에서 핵심 요소로 판매 예측을 통한 제품의 생산으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증가시켜서 사업 아이템 선별 수단으로 이용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이제 사업의 성패는 제품의 이제 판매에 있고요. 아무리 품질이 우수하고 신제품이다 하더라도 판매가 되지 않으면 결코 사업에 성공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시장성 분석은 사업 성패의 갈림길이며 사업 타당성 분석의 핵심 요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 대상을 정하는 것이죠. 명확하게 해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조사 내용, 검토를 하고 조사 방법 결정을 하고요. 조사 일정을 작성하고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수집해요. 기존 자료들이라든지 자체 생산한 자료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이죠. 분석을 하죠. 그래서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시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평가를 하고 판매 전략들을 수립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장 분석의 이제 그 핵심 요소는 이제 전반적인 이제 시장 동향 분석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품성 분석, 경쟁적 지위 분석, 제품 가격 분석, 수요 예측, 그리고 시장 및 제품 환경 분석 등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성 분석의 이제 일반적인 절차는 이제 마케팅 조사 방법에서와 같이 이제 분석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분석 계획 수립하고 자료 수집하고 자료 분석하고 해석하고 보고서 작성 순으로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 첫 번째로 이제 전반적인 어떤 이제 시장 동향 분석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선 이제 시장성 분석 평가 요소들을 몇 가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품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이라든지 보급률은 어떠한가? 자, 그래서 제품의 PLC 분석을 하고 이제 경쟁품의 보급률 정도를 전망을 합니다. 경쟁적인 지위 관계는 어떠한가? 재무 상태, 자본금, 자산, 부채, 매출액, 순이익 규모 등 생산 능력, 그래서 상시 종업원 수라든지 사업장의 규모들, 주요 경쟁 요소, 주요 상품이라든지 제품, 상권들, 가격들, 판매 방법들 좀 보는 것이고, 채산성 분석, 원가 분석, 마진율 분석, 가격 분석들을 해볼 수 있고요. 전반적인 이제 시장 동향 분석,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전반적인 시장 동향 분석들을 하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기존 제품의 어떤 이제 유사 경쟁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 동향 분석입니다. 그래서 업종별 시장 분석, 도서 및 이제 어떤 이제 관련 업계 이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관련 시장 규모들을 분석을 해볼 수 있고 시장의 특성 및 구조들을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또한 이제 시장에서 이제 제품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환경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져야 되겠죠. 시장 규모의 분석이 또 필요한 것이죠. 시장 규모의 분석. 기존 제품에 대한 어떤 판매 영역이라든지 고객별 잠재 수요를 분석하는 과정이고, 국내 동제품, 같은 제품, 대체 및 유사 제품에 대한 수급 실적 및 분석들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장 및 이제 제품 환경 분석을 해서는 이제 자연환경 분석이라든지 기술적인 분석이라든지 또는 이제 마케팅 환경 분석 등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또 이제 우리 이제 소비자 분석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 형태, 소비 단위들, 그리고 구매 욕구와 구매 동기와 욕구, 그리고 이제 소비자의 구성비들을 좀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해야 할 것들은 이제 뭐 상품성 분석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평가 요소들도 하나, 상품성 분석, 상품의 강약점들, 그리고 시장 점유율 분석들, 그리고 판매량 증감 요인 분석들을 해야 됩니다. 소비 형태라든가 구매 동기들, 소비자 연령, 그리고 이제 기호, 판매 전망들, 연도별 또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또 불황 적응도,
계절성들 있죠? 시장 및 이제 제품 환경들, 판매 전략들 어떻게 광고를 하고 판촉을 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죠. 자, 먼저 이제 시장 및 이제 제품 환경 분석을 합니다. 아까도 이제 잠깐 얘기한 것처럼 자연 환경 분석들을 하게 됩니다. 시장 및 제품 환경 분석에서는 자연 환경 분석들을 해요. 그래서 인적 자원에 대해서 사무 수행 능력원들, 우리 이제 인적 구성 요인들 있죠? 그래서 생산 조직의 효율성들, 신제품 개발 능력들을 분석을 하고 물적 분석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너지라든지 에너지 대체 자원들에 따른 수요 공급, 그리고 원재료에 따른 수요 공급의 용이성 등을 파악을 하게 되어지고, 두 번째로 이제 기술적인 환경 요인 분석들을 합니다. 그래서 대내외적인 기술 환경의 변화 추세를 미리 분석하고 예측을 하고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제 경쟁 기업의 기업 제품에 대한 자사의 전반적인 기술 수준들을 측정을 해서 시장 점유율과 시장의 수요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하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마케팅 분석은 최적의 어떤 이제 마케팅 전략과 선택 이 전략이 이제 매출 변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판매 방법, 판매 대금, 회수 방침, 어음과 현금 결제 비율 정도 등을 정하고 이에 따른 검토 분석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장성 분석에서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이제 전반적인 시장 동향 분석들을 했다면 두 번째로 이제는 제품성 분석을 합니다. 제품성 분석. 예, 제품 수명 주기, PLC죠. 제품 수명 주기, 라이프 사이클이에요. 라이프 사이클, 제품에 따른 라이프 사이클. 그래서 이제 보급률에 대한 분석들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품의 이제 강약점 분석은 제품의 특성, 품질 등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요. 기존 제품과 유사 및 대체 제품에 이제 비해 자사 제품의 강약점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즉 이제 타사 제품과 비교한 자사의 제품의 이제 기능이나 특성, 차별성, 기술성, 브랜드 보유 여부 등의 분석 등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자사의 강점에 초점을 두고 분석을 하되 우리의 강점에 대해서 부각을 시키되 취약점에 대한 분석을 병행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이제 제품 라이프 사이클 분석입니다. 강약점과 라이프 사이클, 보급률에 대한 분석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제품 수명 주기에 따른 보급률에 따른 분석을 해보면은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을 무시하고 그 시장에 뛰어든 경우에 사업 실패와 연결될 수 있는 측면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제품 수명이 어디에 속하는지, 도입기냐, 성장기냐, 성숙기냐, 쇠퇴기냐, 자,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른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또 이런 기존 시장에 진입할 때 기존 회사의 제품의 어떤 보급률, 시장 점유율 등을 분석을 해서 보아야 되겠죠. 자, 우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뭐 그림으로 뭐 잠깐 뭐 그리면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여기 도입기, 성장기, 뭐 이제 성숙기, 여기 이제 쇠퇴기. 자, 어디에 속하는지, 성장기냐, 성숙기냐, 아니면 쇠퇴기냐, 우리 이제 기존에서 대한 어떤 이제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의미들. 그래서 이제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도 마찬가지고요.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도 비슷비슷해요. 이 노선을, 이 곡선을 그대로 그립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경쟁적 지위 분석을 합니다. 경쟁자 분석. 그래서 시장 분석 중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제 이 경쟁적 지위 분석이다. 그래서 이 기업의 범위와 경쟁 요소를 선택을 해서 일반적으로 재무 상태라든지 생산 능력과 생산 실적들, 주요한 경쟁 요소들을 분석을 해내야 돼요. 그래서 재무 상태를 비교를 한다는 것은 경쟁적 지위 분석 중의 항목 중에 가장 흔하게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항목이 재무 상태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쟁 기업의 이제 재무제표 등을 우리 기업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쟁적인 지위 분석에 있어 이제 계획되어진 제품을 생산하는 경쟁 기업의 범위와 경쟁 요소를 분석하는 것이 핵심 분석 요소입니다. 그래서 경쟁 기업의 범위는
계획된 제품과 동일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냐, 또는 유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냐, 대체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냐 등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분석에서는 최근 5년 정도의 자료를 비교해서 추세 분석을 하는 것이 유용하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의 흐름으로 이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으로 5년 동안에 그럼 이제 우리 이제 판매 계획입니다. 판매 계획. 어느 지역에서 우리 이제 언제 얼마만큼 팔 것이냐라고 하는 목표를 정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마케팅 수단, 마케팅 계획이라고 좀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기업 경영에 있어서 판매는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판매량을 올리고 시장 점유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판매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경쟁사가 신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면 기존 업체는 가격을 내리거나 품질을 더욱 개선시킴으로써 시장을 방어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업성 분석 시에 기존의 업체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이것도 이제 고민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창업을 할 때 벤처 기업들의 이제 어떤 오해들이 있는가 한번 이제 우리가 이제 전에도 이제 쥐도새 오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죠. 좋은 아이디어는 창업 기업가의 한 손에 쥐어 있는 도구에 불과하다. 응? 자, 쥐도새 오류는 뭐 신제품 지향에 대한 근시안이라고. 어떤 사람이 남보다 나은 쥐덫을 만들 수 있다면 그가 숲속에 집을 짓더라도 세상이 알아서 그의 집 앞까지 넓은 길을 만들어 찾아올 것이다. 아시겠죠? 어려운가요, 이게? 쥐덫의 오류? 우리 이제 전에도 이제 다시 한번 나왔었던 거기 때문에. 자, 오류의 원인은 고객에 대한 과소평가 경향이 있다. 제품 및 서비스 기술 개발보다 심하다는 얘기, 오류가. 자, 신제품에 집착하는 심리적으로 강한 소유의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또 좋은 아이디어, 좋은 상품의 개발에 대한 과도한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화라든지 이익 창출보다 업그레이드 또는 엽길 제품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이러한 오류들을 범하기 쉽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부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창업가의 한 손에 쥐어있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어떻게 실행에 옮기느냐, 어떻게 실행에 옮기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이제 기술성 분석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성 분석. 자, 계획하고 있는 제품이나 용역의 생산과 판매 관련된 부분들을 좀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는 것이 이제 기술성 분석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계획하고 있는 제품이나 용역의 생산과 판매에 관련된 기술적인 측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분석으로서 제품에 대한 특성, 화학적 반응, 기계적 기능, 그리고 이제 생산 시스템, 공정 등 생산 제품에 대한 철저한 조사 분석과 더불어서 공장 입지라든지 시설 계획이라든지 생산 시설의 규모라든지 생산 능력 및 조업도라든지 원재료 조달 및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해서 분석을 해야 합니다. 또 요즘 많이 이제 하는 것도 죠. 특허나 실용신앙 등 산업재산권 또는 이제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의한 창업의 경우에는 이론과 실제와의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 또 예상되는 불량률이라든지 하자 발생의 가능성은 없는지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험실 내에서의 검증만으로는 불충분하고요.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해보지 않으면 예상외로 사업 실패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재산권이라든지 지적재산권 같은 이런 기술 자체의 평가이지 사업 성공 가능성이 확인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계획된 사업이 기술적으로 타당한가를 조사하고 현실적으로 기업에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분석하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점을 분석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이 이 기술성 분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성장 시장인가? 앞으로 이제 얼마나 빠르게 성장할 것인가? 경쟁사가 있는가? 경쟁사의 수라든지 경쟁사의 어떤 기술 수준들. 응? 그래서 이제 셋째, 쉽게 따라올 수 있는 기술인가? 쉽게 따라올 수 있는 사업이라면은요. 제품의 수명이 우리 아까 잠깐 얘기했죠. 제품 수명 주기버전 PLC 이것이 단축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18개월마다 기술 발전이 2배로 증가하지만 제조 원가는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바로 이제 무어의 법칙입니다. 응? 무어의 법칙 이렇게 하나 이제 별표를 딱 해놓으세요. 무어의 법칙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조 원가는 증가하지 않는다. 자, 빠른 기술 발전 추세에 자기 기술만을 고집하는 기업은 시장 적응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따라서 기술 개발에 있어서 내부 자원뿐만 아니라 외부 자원까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기술의 내용에 따라 가지고 형식에 따라 가지고 진입할 수 있는 산업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죠. 기술이 어려운 것, 그리고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곳은 이런 곳이죠. 반도체 공정 장비 기술. 특허를 이용한 곳은 원천 기술, 특히 이제 신약 개발. 복잡한 기술에 이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산업 같은 경우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 곳은 이제 정보통신 장비라든지 부품 사업들. 그리고 이제 특허권, 복잡한 기술인 것은 일반 기계 장비, 설비 등, 자, 설비 등 이러한 이제 그 설비 등을 행할 수 있는 산업에 진출을 하는 것이 이런 이제 기술적 독점력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이제 방안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기술의 독점적 형태에 따라서 성공 가능성 그리고 모방 가능성과 수익의 크기를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성공 가능성이 큰 곳, 그리고 모방 가능성은 적은 곳. 성공 가능성은 크고 모방 가능성 적은 곳은 어떤 산업일까요? 다양한 기술의 조합 위주로 성공 가능성도 크고 모방이 어려워요. 그래서 장기간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시장의 경쟁 구조라든지 마케팅 전략의 수익이 좌우가 되어질 수 있다. 성공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이 큰데 모방에는 어렵다. 근데 이제 성공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장기간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단기간에 이제 할 수 있는 어떤 요소 기술 기업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고요. 자, 이것에 있어서 수익성으로 나타난다면 어디로 갑니까? 모방 가능성이 큰 이제 원천 기술, 그래서 원천 기술 기업으로 성공 가능성이 낮은 반면에 모방 가능성은 높아요. 그래서 일단 성공하면은 장기간 수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 볼까요? 성공 가능성은 낮은데 모방 가능성은 낮은 것. 장기간에 있어서 집약된 노하우와 기술적인 전환이 요구되어지는 산업을 뜻하겠죠. 그렇게 이제 핵심 기술 산업 같은 경우, 기업들 같은 경우에 바로 여기에 속할 수가 있겠고, 여기는 모방 가능성은 커요. 근데 성공 가능성은 낮아요. 성공 가능성은 높고 모방 가능성도 높아요. 응용 기술이죠. 응용 기술. 특히 이제 컴퓨터 관련되어져 있는 기술이죠. 컴퓨터 이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 같은 어떤 응용 기술 기업들.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뭐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굉장히 이제 일반화되어진 기술들이겠지만 뭐 내비게이션을 만드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뭐 블랙박스, 자동차에 부착되어진 블랙박스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모방 가능성도 쉽고 성공 가능성도 그만큼 이제 시장의 규모는 커요. 자, 그래서 성공 가능성이 높고 모방 가능성이 커서 독점적으로 수익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규모는 큰데 경쟁자들이 많은 거죠. 시장의 진입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모방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자, 그래서 이 기술성 분석의 이제 범위는 제품의 이제 적정성입니다.
제품, 이 계획된 제품의 종류, 용도에 따른 적합성, 국내적인 부분들 좀 살펴봐야 되겠죠? 이제 생산적인 부분들, 일일 최대 생산성, 생산 시설들, 방식들, 공정에 따른 어떤 이제 타당성 유무들을 확인해 봐야 되고, 입지 조건들, 급 배수 시설들, 이제 전력, 교통, 원재료 조달 용이성들, 또 사업장의 취득상의 이제 문제들은 없는가 좀 파악해 봐야 되겠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술성 분석에서 이제 평가에 대한 항목들입니다. 항목들. 자, 이 계획된 제품들에 따른 어떤 품질에 따라 가지고, 품질에 따른 어떤 기술 수준이라든지, 제품의 기술 수준들, 입지적인 요건들, 자연적인 요건들, 환경적인 요건들, 이런 이제 경제적인, 사회적인 요건들도 필요하고요. 적정성 여부들, 시설에 따른 적정성 여부들, 시설 규모와 능력, 그리고 이제 설비에 따른 것들, 또 설비에 따른 교체 시기 및 재원들, 그리고 생산 재고 분석들도 좀 필요하겠죠. 기술과 제조 방법의 적정성, 생산 능력에 따른 이제 생산 계획과의 부합성들, 그리고 이제 수요 변동, 재고에 따른 수요 변동들, 재고 유지 시설과 재고 유지비들은 어떻게 얼마만큼 들어갈 수 있는 건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으로써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도표를 통해 가지고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기술의 이제 경쟁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으로 출시 가능한가 여부, 맞다. 그러면은 유사 제품과의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 여부, 없다. 차별성이 없다. 그러면은 소비자가 부담할 수 있는 가격인가? 아니다. 핵심 기술은 지속적인 개발이 가능한가? 아니다. 이거는 뭡니까? 기술이 없다는 얘기죠. 기술을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차별성이 있다라면은 계획된 제품의 이제 경쟁적인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밑에 하단에 있는 6가지의 항목들에 따라 가지고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이제 경제성 분석을 합니다. 이제 시장성, 기술성 분석을 통해서 획득한 이 자료들을 이제 종합해가지고 재무제표를 추정하고 필요한 자본들의 규모를 결정을 하며 투자안에 따른 경제성을 평가하는 활동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성 분석은 재무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익성, 경제성 분석은 사업 타당성 분석의 최종 단계일 수도 있고요. 사업 후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사전 과정일 수도 있는, 그래서 경제성 분석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분석은 수익 전망에 따른 것, 향후 3에서 5년 재무제표에 따른 이익 분석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여부들, 그래서 흑자는 2, 3년 내에 가능한가, 그리고 손익분기점은 언제쯤인가, 또 손익분기점의 이 기준은 어디인가 좀 파악해 봐야 되고, 투자 수익, 그래서 경제성 분석들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이 투자 수익률을 산출해 냅니다. 그래서 분석 방법들은 뭐 이제 회계적인 방법들이 있고요. 회수기간법, 뭐 순현재 가치법, 뭐 내부 수익률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중에 이제 뭐 회수기간법을 좀 보면은요. 투자에 소요된 비용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기초로 해서 투자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총 투자액분의 이제 연 순연금 유입액, 순연금 유입액분의 이제 총 투자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산출 회수 기간이 이제 기업마다 설정한 회수 기간보다 짧으면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출되어지는 회수 기간이 기업에 설정한 것이고 2년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1년이야. 그럼 어떻습니까? 투자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것은 장점은 방법이 굉장히 간단하고 사용하기 용이합니다. 그러나 사업의 수익성이 아닌 자금 회수와 관련된 시간적 특성만을 검토하기 때문에 현 자금 기업의 현금 흐름을 무시하는 측면도 이제 굉장히 강하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경제성 분석이 이제 세부 내용들입니다. 투자 수익 매출액 분석을 하고요. 손익 계산서를 통해서 그래서 투자 비용 및 원가 분석합니다. 원가, 그리고 노무비,
투자 시설 감가상각비, 연구 개발비, 일반 관리비, 영업 비용들, 제조 주문과 이제 제조에 따른 제조 원가들. 자, 다음 이제 손익분기점은 이제 현금 흐름표를 통해서 경제성 분석을 하고요. 손익적 분기점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정 재무제표 작성하고 경제적이고 재무 타당성, 쟁제적 재무 타당성 분석들을 합니다. 재무적인 타당 분석은 자금 수지, 할인율, 위험 분석, 순형가법, 투자 IRR 등을 하고 있고요. 자, 그중에서 이제 우리 손익분기점 분석들을 해보면요. 손익분기점 분석은 일정 기간, 특히 이제 1년이에요. 1년. 그래서 총 수익과 총 비용을 일치함으로써 이익도 손실도 발생하지 않는 매출액을 파악하는 것을 우리 이제 손익분기점 분석이라고 합니다. 손익분기점이 어디예요? 여기죠. 딱. 손실도 없고 매출도 없고 제로인 상태. 그래서 최소한의 매출 목표를 수립할 수 있고요. 기업의 이익 관리를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액이 이전보다 많으면 이익이 되어지는 거고, 적으면 매출액이 요 선이죠. 일로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손실. 일로 올라가면 이익이 되어지는 구조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 이익의 폭, 여기는요. 내려가면요. 손실의 폭. 그래서 여기 그래서 매출액 대비 비용. 그래서 모든 비용을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누어 가지고요. 비용과 가격, 판매 수량에 따라서 매출액과 이익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분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수익성 분석을 해보면요. 우리 아까 기술성 분석을 통해서 제조 계획을 세우게 됐잖아요. 제조 원가 명세서를 작성을 합니다. 명세서를. 그 다음에 총 비용 및 소요 자금을 추정을 해요. 얼마 들고, 이 원가가 얼마인가 보니까는 총 비용들이 들어가는 것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캐시 플로우, 현금 흐름표를 작성을 해가지고, 추정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향후 3에서 5년치를 작성을 해요. 자, 그래서 이것을, 미래의 상황과 예측을 해보고, 경제성 분석을 하는 것이죠. 특히 어디? 내부와 외부. 기업의 내부와 외부. 그래서 위험 요소를 점검을 하거나, 이 위험 요소가 많이 노출되어지면 새로운 어떤 방법들을 강구를 해야 되겠죠. 자, 다음으로 재무성 분석입니다. 재무성 분석. 재무. 그래서 자금 수지 분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사업에 필요한 어떤 적정 자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 있고, 이 자금을 적기에 차질 없이 조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조달된 자금은 상환 조건에 따라서 상환 기간별로 원만히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장성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성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위험 요소 분석과 더불어서 장기적으로 기업 경영 측면에서 지속적인 성장 발전이 가능한지 분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무성, 성장성 분석,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자금 수지 흐름, 자금 수지 분석들을 하게 되어진다. 자, 그래서 위험 요소 분석은요, 기업 환경 분석 및 이 경영 위험 요소, 정책 변동, 경쟁 격화, 또는 생산 요소 변동, 노사 분규 등 위험 요소에 대한 대응 전략들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성장성 분석은 이런 기업 환경 종합 분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 성장 가능성과 성장의 정도 추정을 하는 과정이다. 자, 여기에 있는 항목들은 자금 수지, 먼저 소요 자금, 시설 및 운전 자금들, 현금 흐름들, 자금 조달의 용도를 검토해서 자금 조달 운용 계획표 작성하고, 상환 조건들, 조달 비용 수익성, 유동성들 보고요. 아까 우리 위험 요소 분석들 했죠? 기업 환경 분석이나 기업 경영 분석들하고 성장성 분석들, 성장 가능성 여부들을 파악을 합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볼 수 있죠. 자금 수지 흐름 분석 순서를 보면은 총 소요 자금들을 규모에 따라서 자금 조달 능력들을 검토해요.
그리고 인맥을 활용한다거나 또는 이제 컨설팅사를 이용을 하죠. 그래서 자금 조달 능력을 적정성 평가를 합니다. 뭐 이제 엔젤 캐피탈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금 조달 능력들, 우리 이제 외부 자금들 이용을 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사업 규모를 결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기 자본 비율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은 외부 자본 비율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자기 자본 비율은 뭐 저축도 있고 주식을 또 할 것이냐, 아니면 뭐 유상증자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은행에서 빌릴 거야, 아니면 벤처 캐피탈을 엔젤 투자자 또는 회사채를 발행할 거야. 이걸 결정을 해가지고 자금 조달 운영표를 작성을 하고, 또 여기에서는 이제 차입금 상환표를 작성을 합니다. 하나, 자금 조달 운영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리고 이에 따른 차입금을 어떻게 상환할 것이냐, 두 가지를 이제 같이 작성을 해야 되겠죠. 자, 벤처기업의 이제 위험은 어떤 것들이 존재할까? 기술적인 위험들이 있겠죠. 기술적인 위험들. 그래서 시제품 개발에 따른 과도한 시간과 비용들이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겠고, 우리 이제 위험에 따른 이제 평가를 해보는 겁니다. 시장에서는요, 높은 시장 진입 장벽들, 저조한 시장 반응, 높은 교체 비용이 존재하는가 여부들, 그리고 경쟁 위험은 어떠한가? 경쟁 위험은 그래서 이제 기업 간의 경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들로 기업이 운영하는데 매 순간 다가오는 일상적인 위험이죠. 그래서 파급효과가 가장 큰 위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 진출 기업들의 위협이라든지 기존 기업들의 보호, 경쟁이 격화되어지고 지속적인 경쟁 우위가 부재될 일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이것을 어떻게 경쟁 법칙으로 바꾸는 전략들이 필요하겠고, 관리의 위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뭐 벤처 기업의 성장에 따라서 복잡성이 증가하게 되어집니다. 소수에서 이제 전체 이제 기업이 성장해가면서 이제 많은 어떤 이제 시스템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어지겠죠. 복잡성이 증가하고 재고 판매 또는 외상 매출입의 관리 부실이라든지 창업팀과 신규 영입 인력들 간의 이 갈등들, 관리상의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유의 특성, 벤처기업은 고유의 특성인 유연성과 창의성을 중심으로 성장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규정 등 행동의 기준과 구조가 없어서 문제가 이제 노출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재무적인 위험은 초기 저조한 어떤 이제 자금들, 그래서 기업 실패는 궁극적으로 재무적인 위험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만한 경영이라든지 과도한 시설 투자, 높은 부채 비율들에 의해서 이러한 위험성에 노출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요, 내부 속도와 이제 내부 자원의 부조화가 있게 되면은 BSC, 밸런스 스코어 카드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지고 이제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기업 명성이라든지 신뢰, 이제 자원의 조달이나 축적된 역량들을 강화해야 되고요. 리더십의 위기가 오게 되어지면은 전문 경영인들 또는 이제 창업자의 역할을 전환할 필요가 있고요.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이 나타난다면은 이해관계자 관리, 곧 고객의 다양화로서 좀 벗어나고 전략적 제휴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창업팀의 역량 한계가 나타나게 되어지면요, 이제 창업팀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수행한다거나 창업팀의 공헌과 보상을 합리화하거나 어떤 이제 탑 매니지먼트 팀들을 재구성을 함으로써 이런 위기 상황들을 극복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위험성들의 관리 방안으로서 재무적인 위험성을 관리 방안, 관리, 그리고 시장, 그리고 이제 기술 위험에 따른 이제 위험성에서의 관리 방안들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네트워크, 그래서 기업의 내외부적인 어떤 환경 분석과 이런 어떤 이제 내부적인 관리들, 그리고 이제 외부에 따른 어떤 이제 변화상들에 따라 가지고 기업의 내부에서 어떤 변화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문화들을 창조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기업이 이끌어 나가야 되는 방향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오늘 이제 배우게 된 이제 사업의 타당성 분석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뭐 이것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한 번 정도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셨잖아요.
이 사업 타당성 분석 중에 한 방법만이라도 한번 이용을 하셔가지고 접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것은 내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셔가지고 토론에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